제보자는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승용차 갑자기 멈춥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에 가는 차들이 좀 더 가까워지네요. 가까워지고, 네, 그래도 쭉 가면 되는데. 이거 뭐야. 이런. 저 앞에 차들은 그냥 갔는데 이 차는 왜 멈춘 걸까요? 차량은 왜 그렇게 급정거를 하셨냐, 그 부분은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짧은 순간이지만 새가 이제 날아가고 운전석 쪽으로 날아가는 거를 봤었어요. 새요. 새.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새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여기. 새. 사고 직전에 나타난 새 한 마리, 날아가는 새를 보고 멈춘 상대차와 결국 추돌하고만 제보자의 차량.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차들도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새가 있으니까 새 때문에 속도를 줄였나 봐요. 그리고 이 앞차는 새가 푸득 날으니까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잡은 거군요. 차량은 폐차를 했고요. 제 차는 다 뜯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1,000만 원 정도. 이번 사고로 제보자의 차는 각종 센서가 장착된 앞범퍼가 심각하게 파손돼서 수리 비용만 무려 1,000만 원 가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새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유가 있다. 급정거가 이유가 있다. 급정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뒤차가 100%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가 날아오는 걸 보고 그래서 급제동한 거니까 이유 있는 급제동이다. 글쎄요. 새가 만약에 갑자기 달리고 있는데 유리창 갑자기 때리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급제동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이때 날아오르죠. 가장자리 쪽에 새가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새한테 갑자기 빵 한다든가 또는 새가 날아오더라도 좀 옆에 피한다든가 조금 부드럽게 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 저렇게 급제동할 상황이었을까. 다소 이 앞차에 운전 미숙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렇게 진출로는요 속도가 떨어지죠. 여기 보세요. 여기 감속 구간이죠. 제한 속도 40입니다. 이 제한 속도에 맞춰서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속도를 미리 줄였더라면 저 차가 멈추더라도 뒤에 쓸 수 있었는데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거, 그것은 제보자가 잘못했습니다. 따라서 불박차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앞차에게 한 20% 정도? 따라 종합적으로 앞차 20, 불박차 80 정도로 보입니다.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은 땅 밑으로 가다가 또 일부 구간에서는 지상으로 가죠. 그 지상으로 가는 그 구간, 거기는 교각이 있는데요. 그 교각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보자는 1차로 가고 있습니다. 1차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랑 꽝! 차량 진행 신호였습니다. 근데 저 오토바이는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요?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신 이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갑자기 오토바이가 유턴을 하셨거든요. 요 횡단보도에서? 네, 이렇게. 오토바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좌회전도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유턴한 것인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좌회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좌회전 못하면은 또 여기서도 나오면 안 되는데요. 저기를 유턴인지 좌회전인지 모르지만은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는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횡단보도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셨대요. 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왔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피해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직진 신호죠. 그리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는 보행자도 못 다니고요. 자전거도 못 다니고요. 오토바이는 더욱더 못 다니는 거죠.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하지만 이 중앙선이 횡단보도는 노란 중앙선을 밑에다 숨겨놓은 겁니다. 여기도 중앙선이 쭉 연결돼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중앙선을 갑자기 넘어온 거죠. 저렇게 유턴이든지 좌회전이든지 저것은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과 똑같습니다.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60도로인데요. 근데 제보자가 속도가 좀 빨랐답니다. 주변 차량에 비해서 좀 빨라 보이긴 하죠. 규정속도로 60km였고 저는 계기판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7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이때
이때 보이는데요. 지금 발견했다 치면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15m가 채 안 됩니다. 시속 60으로 달릴 때 위험을 느끼고 차를 멈추는데 필요한 거리가 30에서 34m입니다. 이때 오토바이가 좀 앞으로 가긴 하는데요. 아이쿠, 얼마 안 되죠. 제한속도 60을 지켰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예요. 과속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칙금, 벌점이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사고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판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제보자가 다소 과속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오토바이의 100% 잘못으로 보입니다. 중앙선은 도로 위에서 어겨선 안 될 운전자 간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를 넘는 행위는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양심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버스. 하지만 안전 운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지난 7월 청주에서는 버스 운전자의 무리한 운전으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랑 충돌한 소형 차량이 찌그러져서 운전자가 차량 안에 끼어 있었고요. 119가 구조 장비 이용해서 차량 안에 낀 운전자 구조 후에 바로 119로 후송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인데요. 이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상습 정체 현상이 빚어지는 곳입니다. 1차로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하고요. 2차로에서는 직진 주행만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버스는 직진 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했고 참담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그 승용차 입장에서는 버스가 좌회전할 걸 몰랐죠. 직진차로에서 그냥 쭉 갈 줄 알았죠. 좌회전하는 차들은 1차로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안심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버스 운전자들이 위험한 운전을 일삼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시간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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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출발 시간이에요 이게. 이거 보세요 10분 남지요. 아 그러네 10분 여유가 있네요. 네, 그럼 차 밀리면은 좀 늦고 도착 시간보다 늦어요 5분 10분씩.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 주려고 뭐라고 신호 위반 해가면서 가도 왕복 3시간 걸려요. 가면은 출발 시간이 지나 있어요. 현재 버스 운전자들의 주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주민들이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직접 타봤는데요. 탑승해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버스가 과속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신호 위반도 빈번해 보였습니다. 버스 운전자들의 무법질주 끊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와서 쉴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막말로 차 세워놓고 시동도 안 끄고 가도 화장실 바로 옆에 가서 오줌만 싸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돈하고 연관성이 돼 있습니다. 손님 한 사람당 자기 사장 몫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태우려 하고 탕수를 안 깔려고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선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정차해서 승객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위험하게 승하차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배차 시간 내에 승객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한 버스의 무리한 운전 실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버스가 저렇게 오니까 안 탈 수는 없고 내릴 때도 오토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차들이 막힌 데로는 안 가고 옆으로 넘어오니까 위험하죠. 이렇듯 안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승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버스의 위험천만한 주행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급해서 일어납니다. 배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몇 시까지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맞추느라고 무리하게 신호를 지켜야 되는데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위험하게 비보호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버스 회사에서 배차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조금 여유 있게 1시간 간격이다. 그럼 1시간 한 5분 정도를 준다든가. 그렇게 한 5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여유를 두면 괜찮을 건데 그거를 빡빡하게 했다가 사고 한 번 나면은 어이고 그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시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만큼 버스 사업자의 단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